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평면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평면 도형, 처음에 이제 도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평면 도형에서 길이와 넓이를 구별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단위,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넓이에서 직각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1편을 좀 들어주시고, 1편 들으시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성격이 안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입체도형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입체도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다른 것들도 아이들이 나중에 이해를 하거나 접근을 할 때 그렇게 접근을 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이번에는 입체도형에 하면 일단 직육면체, 정육면체 네, 그 부분을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얘기를 원을 이제 어떻게 접근시키느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 오늘 준비물이 조금 되게 많았어요. 네, 저는 이제 직육면체의 건널비,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부피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거 좀 순서를 좀 바꿀 걸 그랬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먼저 직육면체의 건널비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가로와 세로, 직각 뭐 이런 얘기를 떠올리시면서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건널비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면 좋겠죠. 그냥 요번에는 제가 적으면서 할게요, 여러분. 그냥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일단 겉부분의 넓이야 라는 걸, 겉면, 예, 바깥쪽, 겉면의 넓이. 겉면의 넓이를 얘기해 라는 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는데 꼭 이런 공식을 외워야 되느냐?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아이들한테도 건널비를 구한다는 그 건널비의 말이라는 것만 알면 그럼 건널비라는 거는 그 바깥쪽에 있는 겉에 있는 면의 넓이들이니까 육면체면 6개의 면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직육면체라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른 거고 정육면체라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걸 말해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가지고 한번 배워보면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펼쳐진 그림을 얘들아 뭐라고 하지? 하면서 정계도라고 얘기를 해. 뭔가 이렇게 펼쳐서 열려진 그림을 정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쪽에 보면 이렇게 펼쳐지지 않은 그림 두 개가 보이지? 이렇게 딱 도형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입체 모양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겨냥도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런데 겨냥도 안에 지금 이 두 그림에는 안에 내부의 모습은 안 보인다, 그치? 그럼 우리가 내부의 모습은 점선으로 그려줄 수 있겠지. 그럼 우리 한번 점선으로 한번 그려볼까? 점선을 그릴 때는 조금 내가 어디랑 연결해야 될지를 이렇게 점을 먼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점선을 그려보고 자, 이쪽도 같이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내가 점을 찍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선을 그려주면 자 안에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이게 속 안에를 다 겨냥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겨냥도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할 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치약 상자예요. 치약 상자. 자, 제가 치약 상자를 갖고 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직육면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실물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직육면체를 보니까 이렇게 뚜껑이 있잖아. 이 뚜껑이 바로 여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뚜껑이 여기야. 여기 밑에도 똑같은 게 있다. 그치?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를 잘라볼까? 그래서 여기를 하나 쭉 잘라볼게. 하고 진짜 잘라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같이. 네가 잘라봐. 막 이래도 되고. 저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사진이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옛날에 저희 아들하고 아빠하고 저희 딸하고 다 같이 피자 상자 있잖아요. 피자 상자 많이 모아가지고 한참 모아서 거기에다가 전개도를 그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축구공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들.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추억이에요, 아직까지.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보이지? 이렇게. 자, 이걸 봐봐. 그러면 이 전개도하고 어때? 똑같은 거 같지 않니? 봐, 이렇게 보면 똑같겠다. 볼게. 상표를 안 보이려고 그랬는데 상관없지 뭐. 자, 여기 봐봐. 똑같지? 완전 똑같다. 그치? 여기 봐봐. 완전 똑같지? 자, 뚜껑은 어디에 달려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가 가로 길이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에 달려 있던지 여기에 달려 있던지 맞춰줘야겠다. 그치? 근데 대부분은 요렇게 그려져서 한쪽만 자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직접 다 이렇게 이게 전개도야 하고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접으면 원래대로 직육면체가 되는 거야 하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구체물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근데 저는 그냥 생활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비싼 가베 뭐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집에 있는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해주세요. 재활용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직육면체인데 겉넓이라는 건 뭐냐면 이 겉면의 넓이잖아. 여기 다. 그럼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뚜껑까지 여섯 개의 넓이. 이 6개의 넓이를 다 구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해? 겉넓이라고 해. 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 여기에는 이거 핀 김에 여기다 설명할게요. 그냥 크니까. 여기에는 뚜껑이 하나 있고 뚜껑이 하나, 여기 밑에 뚜껑이 2개. 이렇게 있지. 이렇게 보여? 옆으로 돌려야겠다. 뚜껑이 똑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면이 2개가 있는 거야. 이 넓은 면을 별표라고 표시해 볼게. 이렇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모라고 해볼까? 이렇게 좁은 면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야. 같은 면이 2개씩 종류는 3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봐봐. 우리가 겉넓이를 구할 때는 이거 2개 더하기, 이거 2개 더하기, 이거 2개의 넓이 다 그렇게 해도 돼. 상관은 없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봐. 이 뚜껑이야. 그렇다 치고 뚜껑을 딱 띄었다고 생각해봐. 뚜껑의 넓이는 따로 구해서 더해줄 거고 뚜껑을 딱 띄었어.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로. 이거 뭐야? 사각형이지. 직사각형이든 뭐 정육면체면 정사각형이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통째로 구하는 거야. 이거를 옆면의 넓이라고 해요. 왜냐면 위아래는 밑면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위아래는 밑면. 이걸 다 접었을 때 옆을 이루는 면이니까 옆면. 옆면은 펼치면 큰 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 뚜껑을 보면 이 밑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 왜냐면 넓이를 구하려면 쌤이 뭘 찾으라 그랬어? 직각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 직각을 찾으면 여기 봐봐. 여기 보여? 가로와 세로가 보이잖아. 밑면을 기준으로 가로가 있고 여기가 가로야. 가로라고 쓸게. 그리고 여기가 세로잖아. 그러면 봐봐. 이 세로 부분을 잘 봐봐 얘들아. 이 세로 부분은 이렇게 접혔을 때 봐봐. 이렇게 접혔을 때 어디랑 만나? 얘랑 만나잖아. 그치? 이 길이랑 같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는 것끼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면서 마주보는 것끼리 이렇게 마주봐야 되는 거야. 이 넓은 면이랑. 그리고 이 좁은 면과 좁은 면 또 마주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세로면 여기도 세로겠다. 그치? 여기도 세로. 그러면 여기가 가로니까 건너서 여기도 가로겠네. 그리고 여기가 또 세로니까 얘랑 또 만나지. 그러니까 여기도 세로인 거야. 그러면 쌤이 봐봐. 밑면의 넓이는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밑에 또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 2개니까 이거 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보여? 이게 바로 밑면의 넓이야. 그런데 옆면의 넓이는 쌤이 뭐라 그랬지? 옆면의 넓이는 이렇게 보면 다 사각형이라 그랬잖아. 그럼 사각형에는 큰 사각형이니까 큰 가로가 있고 큰 세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가로는 우리가 이렇게 놨을 때 여기를 전체를 가로라고 해볼게. 큰 사각형, 이 옆면에. 그럼 이 전체 길이를 봐봐. 이 전체 길이는 뭘까?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를 2번 더했지. 그리고 세로를 2번 더했지. 또는 이렇게 봐도 되지. 가로 더하기 세로 한 것이 요렇게 한 것이 2개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지. 그래서 식을 적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가로를 2번 하겠다. 더하기
세로를 2번 하겠다. 그러면 2번 더하겠다. 그럼 2번 더한 걸 곱하기로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써도 되고, 아니면 가로와 세로를 더한 걸 2번 하겠다. 2번 더하겠다. 그럼 어떻게 쓸까? 가로랑 세로를 더했어. 여기 요거. 근데 이게 또 있어. 2번 또 더하기 쓰지 말고 곱하기 2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엔 뭐야? 이 전체 넓이의 가로가 바로 이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 옆면의 세로는 뭘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얘가 갖고 있던 뭐라고 해 이런 거를 높이라고 하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다가 높이.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인 거고, 거기에다가 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이거잖아. 요 부분이 가로잖아. 그치? 자, 이게 가로야. 전체 가로. 전체 가로라고 쓸까? 이게 전체 가로야. 그러면 전체 세로는 여기가 높이야. 원래 얘가 갖고 있던. 거기에다가 그래서 높이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의 공식은 요게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위아래 밑면은 요게 되는 거네. 이거 2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 건널비는 더해야지. 맞지?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이거는 뭘까? 밑넓이가 되는 거지. 밑넓이. 이게 밑넓이야. 그 다음에 가로 더하기 세로. 가로 여기 보면 가로 더하기 세로 여기야. 가로 더하기 세로가 똑같은 게 2개 있어요. 이렇게 곱하기 2. 이게 전체 가로인 거고, 거기에 높이를 구해준 게 여기잖아. 높이를 곱해준 게. 그치? 그러면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봐봐. 또 요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정육면체가 있어. 정이라는 말이 붙었잖아. 정. 쌤이 정이 뭐라 그랬어? 선도 같고 각도 같은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길이도 같고 각도 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육면체에 그 각각의 한 변의 길이가 다 같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육면이 같아요. 육면이 같다는 거야. 육면 앞에 정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육면이 같다라는 거니까 한 면만 구하면, 이 면 하나만 구하면 이거랑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잖아. 그러면 한 면에다가 곱하기 6개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한 면의 넓이가 바로 이 별인데, 한 면의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이 있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해도 되는데, 정육면체의 공식을 얘기할 때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의미로 딱 한 변만 2번 곱한다는 의미로 이 가로와 세로를 한 변의 길이라는 말로 바꿔서 썼을 뿐이야. 그래서 얘를 가로 곱하기 세로에 곱하기 6 이래도 괜찮아. 괜찮고, 이 가로와 세로가 어차피 같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똑같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6 이렇게 하는 공식이 그래서 나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로 가볼게. 자, 부피는 쌤이 보여줄 게 있어. 뭐냐면 일단 정육면체든 직육면체든 똑같아. 부피 구하는 방식은. 근데 쌤이 갖고 있는 게 정육면체는 아니고 직육면체 비슷한 거니까 이걸 한번 보여줘 볼게. 자, 이게 자, 여러분 제가 좀 웃기실 텐데 제 모니카 스터디예요. 아니 저 스티커예요. 스티커. 이렇게 얇은 모니카 스티커에 하도 해놓은 지 오래돼서 약간 꾸깃꾸깃한데,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선물로 드리려고 좀 많이 해놨거든요. 이게 한 번에 되게 막 1000장씩 프린트 해야 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 조카가 그때 이거 만들면서 프린트해서 보내줬었거든요. 아직도 많이 못 나눠주고 있어요. 워낙 안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런 얇은 게 아이들한테 이런 얇은 종이가 이만큼 높이 쌓인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각각의 하나의 종이야, 얘들아. 하나의 종인데, 이 얇은 종이가, 여기가 이렇게 꾸깃꾸깃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 얇은 종이가 이렇게 쌓이면 이렇게 높은 어떤 기둥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너네들이 이거를 사각 기둥이라고도 배워. 근데 여기서는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 육면체라는 이름으로 나와. 그래서 보면 직육면체 얘도 그렇지. 이렇게 된 것이 이만큼이나 높이가 쌓였더니 어떤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로 직육면체. 근데 직육면체가 이렇게 높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뭐야? 원래는 이 면 요거밖에 없었잖아. 그럼 요 면의 넓이는 한 면의 넓이지. 근데 내가 어떤 것이 생겼어? 이걸 쌓음으로 해서 이러한 높이가 생겼잖아. 높이가. 그러면 이 높이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들아?
높이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이 입체 도형이 갖고 있는 총 어떤 이 안에 있는 들이라고 해. 부피. 그래서 이 부피를 곱해줄 수가 있는 거야. 부피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보자. 설명을 겨냥도를 이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보면 아까 같이 이 얇은 면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이 쌓인 거야. 이게 지금 많이 쌓여서 높이가 생겼다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처음에는 면만 있던 것이 높이가 생겼잖아. 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겠지. 밑면의 넓이 여기가 다 직각. 근데 봐봐라. 이 밑면하고 여기 높이 사이에도 직각이야, 얘들아. 그러면 곱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가로 곱하기 밑면의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먼저 해주고 거기에다가 높이까지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야? 부피가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부피의 단위를 한번 볼게. 원래 가로의 단위가 센티미터잖아. 원래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지금 부피가 가로의 단위는 센티미터, 세로의 단위도 센티미터, 높이의 단위도 센티미터. 그럼 이거 봐봐. 그럼 센티미터가 몇 개가 더해져 있니, 곱해져 있니? 곱해져 있잖아, 세 개가. 그럼 요게 하나, 요게 하나, 요게 하나. 그래서 전부 다 몇 개?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더하기라고 하면 안 돼. 더하기는 그냥 더해주는 거라서 센티미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가로가 2cm였고 세로가 3cm였고 높이가 4cm였다. 그러면 2, 3은 6, 4, 24, 24에다가 세제곱 센티미터 얘네들까지 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단위까지. 이거를 부피, 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도 마찬가지겠지. 정육면체도 어차피 밑면 요렇게 얇은 면이 여러 개가 생긴 거니까 쌓아서 높이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런데 봐봐라. 얘는 특이한 게 여기가 만약에 별이야. 가로가 정육면체니까 다 같다는 거잖아, 길이가. 그러면 세로도 지금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그런데 얘도 별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높이도 별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뭐야? 같은 길이를 곱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별이 2고 다 2다 라고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래가지고 봐봐. 2는 4, 4, 2, 8, 8이지. 이거의 단위는 뭐다? 아까 얘기했잖아. 만약에 센티미터라고 하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미터라고 하면 세제곱 미터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럼 미리 알아둬야 될 거는 나중에 이제 배워. 이게 2에 하나씩이라는 뜻으로 여기 한 개씩 2에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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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로 바꿔줄 수 있다? 2가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2를 연속해서 3번 곱했다는 의미고 그것이 8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지. 이게 바로 부피 개념이야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원기둥.